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0분이 뛰어가고요. 오늘은 이걸로 좀 큰 복조리 가방, 도트백인데 입구 부분이 복조리로 되어 있는 그런 가방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매대 보시면요, 가방 매대 보이시나요? 저기 큰 가방 뭐 좀 없죠. 그래가지고 큰 가방 한 2개 정도만 만들어도 좀 꽉 차 보일 겁니다. 그래갖고 어떤 제품 너무 비어 보이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거 오늘 채워주는 작업 하려고 원단 준비해 놨고요. 이렇게 까만색 버전도 있습니다. 이쁘죠? 린넨이 원래 염색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 염색이 잘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원단이 결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뭐 사봤어요. 사봤는데 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골랐고요. 좀 촬영을 일찍 하고 좀 쉬는 것도 이제 업무에 좀 들어간다고 요즘 보거든요. 잘 쉬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30대 이제 꺾이신 분들은 건강 잘못 관리하다가 훅 가신 분들 많죠. 막 4시간씩 자다가 일하다가 병 가신 분도 저도 봤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로 때문에 한 재작년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크게 아팠었습니다. 한 달에 한 달 내도록 쉬었던 적이 제법 있었거든요. 뭐 대상포진이 오든지 한 포진이 손부터 해가지고 완전 전신으로 가든지, 그래갖고 이제 그 손을 쥘 수조차가 없으니까 이제 저는 손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리를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칼도 못 쥐고. 아무튼 그런 적을 제가 한 매년 겪었어요. 3년 거진 연속 겪고, 뭐 코로나도 한 번 걸리고 이러지. 다 이제 면역이랑 크게 좀 관련이 있다는 거를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이거는 안 쉬면 안 되겠구나 그때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촬영은 좀 알짜배기만 좀 해볼까 해가지고, 심지 붙임은 다들 하실 줄 아시니까는 이렇게 일단은 제가 1cm로 작업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한 20cm로 작업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아니네, 한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 정도로 제가 작업을 해놨고요. 35가, 제 가방은 전부 35입니다, 큰 사이즈는. 그러면 이제 안감도 그 사이즈 통일하기 쉽겠죠. 아이고, 사절을 눌러버렸네.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건강 생각하다 보니까 일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심지 작업은 이제 붙여놨다는 점. 일단 뭐 편하게 1개 정도만 오늘 작업하고 12시 안에는 들어가서 저도 잘 준비를 해야겠죠. 이게 다행히 오늘은 또 어머니가 그 계란 지단 붙이는 걸 도와주셔가지고 작업은 일찍 끝났는데, 이렇게 안 가는 거는 노르블 압이 좀 낮아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체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2라고 돼 있죠. 4로 바꾸겠습니다. 훨씬 잘 갑니다. 이거는 나름 저도 좀 고가에 팔고 싶기 때문에 정성스레 맑겠습니다. 판매가는 한 4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일단
막 빨리 팔려도 제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간간히 한 번씩 팔리면 제가 기분이 참 좋고, 어느 정도는 이제 매장에서 좀 한껏 좀 자리를 차지해주고 있다가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물론 올리자마자 팔리면 그게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참 시간 배분하기가 어려워갖고, 그래도 뭐 피곤하지만 하겠죠. 금액이 이제 4만 원이면은 저도 이제 마진을 다 남기는 그런 지점입니다. 완전 싸게 파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이 가격 아니면 나도 안 판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마진은 이제 거지 뭐 그래도 이제 수공비랑 다 넣어가지고도 이제 그 얘기지만, 그러니까 팔아도 제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뭐 그렇다 봐야죠. 그러면은 사실 팔면은 이득인 겁니다. 주머니는 빠르게 작업해도 될 것 같아요. 주머니는 제가 원래 기획했던 건 한 개입니다. 이게 막 2개씩 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머니 하나 다는 시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 디테일한 거 한 개 살린 것도 좋은데, 주머니 이제 하나 할 시간에 이런 몸판을 한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보시니까 여기도 이제 가해질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주머니 작업이 정말로 이 돈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뭐 고가 뭐 20만 원짜리 그런 거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를 제한테 20만 원을 사실 확률이 그 각으로 낮으시겠죠, 그렇죠? 저한테는 이제 그냥 핸드메이드인데 그냥 좀 너무 시장통 가방은 안 갖고 그래도 핸드메이드 느낌 나는데 조금은 좀 고급 부티나고 그런 거 좀 제가 볼 때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격은 또 싸야 됩니다. 그럼 어렵죠. 그래가지고 나름 생각을 해본 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줄여야 먹고 삽니다. 근데 주머니는 진짜 아닙니다. 주머니 막 나는 4개씩 달아달라. 근데 주머니 원단도 들어가는데 그럼 주머니 한 개당 제가 3,000원은 받아야 남거든요. 3,500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코스터보다 1,000도 2배로 들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가방에 부착까지 해야 됩니다. 만드는 게 다가 아니고. 이제 그런 공로를 모르시죠. 그런데 이제 3,000원이면 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지 단이랑 금액이 같은데, 다 넣어서 다 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몸판을 한 개 만들었으면 이제 몸판만 해서 손잡이만 달아도 저희가 가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머니 한 3개 다는 동안에 가방이 1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머니 작업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딱 최소한만. 1개는 필요하죠. 가방에 이제 큰 가방이니까. 핸드폰 같은 거 딱 넣으실 수 있게 진짜 이 정도 사이즈로만 제가 딱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더 다실 거면 아무튼 원단 수공비는 3,000원이고 그냥 일반 중국산 천이면은 뭐 싸게 뭐 2,000원도 가능하겠는데,
어렵죠, 참. 근데 어때요? 이게 제값 다 받으려 하면은 비쌉니다, 보통. 제값을 물건에 다 매겨버리면. 참,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요거는 요거를 하고, 제가 안감이랑, 그 다음에, 그 끈 위에 부착하는 것까지 이제 재단은 오늘은 그냥 편하게 가위 재단 했습니다. 가위 재단이 맞들리니까 가위 재단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무판도 꺼내야 되고, 제가 이게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작업하는 거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창구멍은 거의 옆으로 낼 겁니다. 옆으로 내고, 옆으로 안 내면은 이게 모양이 안 예뻐요. 예전에 이제 그 뭐지, 이런 거 복조리 주머니로 해서 라탄 가방으로 만드는 거 촬영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위에 안 난다 했거든요. 위로 창구멍을 안 낸다 했습니다. 아, 주머니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아, 이거 너무 많이 왔네. 이게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제가 그냥 지나쳐버렸네요. 아, 좀 따고 하겠습니다. 이게. 창구멍 자체도 너무 많이 박아버렸다, 그쵸? 이 정도 하고, 주머니는 가운데 달면 되겠죠. 딱 표시를 해주시고, 주머니는 이 상태에서 뭐 최대한 당겨가지고 달아보겠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고, 가운데는 대충 맞췄고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0.이 아니다. 0.2cm 정도로 시접 넣어가지고 받고 있고요. 주머니 없이 가방 만들면 진짜 빨리 만들기는 합니다.
주머니 없이 만들었으면 벌써 이제 겉감이랑 안감 붙이고 있겠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바닥감 자르는 거는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덮개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것도 좀 이렇게 해서 맞췄죠. 맞췄으면 되돌아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반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보이시나요?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가지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도매를 쳐주고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고 하면은 작업이 편합니다. 이거 왜 하냐? 솔기를 좀 벌려서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이제 한쪽을 뒤집습니다.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끈 파우치랑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솔기 부분 맞춰주시고, 아무튼 요래서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벌리실 거면 뭐 풀릴 일이 없으시거든요. 요렇게 솔기 잡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가름소리 안 내시고 이렇게 그냥 양옆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편해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저도 뭐 방법을 좀 새로운 방법을 갈고할 것 같은데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안 받고 옆으로 하는 게 더 빠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솔기 불려가지고 맞추고요. 1cm로 박아줄게요. 이거 프리암 기능은 따로 안 빼겠습니다. 안 빼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여기 돌아가죠. 지금 딱 되죠. 요거 박는 거는 쉽죠.
다음에 뒤집습니다. 뒤집으면은 저희가 아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나왔으면 매 이렇게 싹 당기 갖고 실까지 보이면 더 좋아요. 쫙쫙 당겨주면 좋은데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꼼꼼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완전 제이이신 분들은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타협하세요. 저는 타협을 하는 편입니다. 왜? 저는 이거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딴 일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 만든다. 그러면 저도 막 최대한의 막 공은 들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바늘 한 개 찔러 놓고 미싱 하시면서 제공하시면서 맞춰도 됩니다. 일단 뭐 저는 얼추 맞췄고요. 한번 해볼까요? 또 지점 0.2 정도 주시고 땀폭을 0.2로 주시고 개인적으로 차 이야기인데요. 남자니까 저도 차에 관심이 좀 이제는 생겼거든요. 원래는 제가 20대 때까지는 차에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면 되지 뭐 하려고 타노 이런 생각이었고 20대 때는 제가 연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뭐 연애는 했는데 차의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러면 따뜻할 때는 그러니까 뭐래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다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한 행복감이죠.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런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도 철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아무튼 이제 차를 사면 보험료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 그런 게 이제 더 중요했지. 이제 차가 돈 벌어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차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막 제가 잘 산다고 어디 뭐 공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딜 가도 제가 친구들 앞에 가도 못 산다 그냥 뭐 월급쟁이 정도가 그냥 그 정도로 돈 번다 딱 이 정도만 하거든요. 실제로 뭐 많이 벌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좋은 차를 다들 이제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이거 내가 너무 돈 있는 거 티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저런 차 타는갑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아는 사람이 소렌토 엄청 그런 큰 차 있죠. 그런 거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딱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차를 몰기에는 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너무 큰 거예요, 차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혼자 타는 시간이 제일 많을 건데, 경제성을 생각하려면은 그 뭐 스파크 이런 게 좋죠. 근데 그 스파크도 그냥 뭐 좀 옛날 거 있잖아요. 500만 원이면 사는 그런 차들. 근데 뭐 아무튼 가정을 이제 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차를 가야겠죠. 좀 큰 차를 가야겠죠. 근데 짐을 실어야 되니까. 저는 XM3 정도 봤어요. 그냥 중고로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00만 원이면 사니까. 차를 많이 안 타니까는, 그러니까 뭐 10만 넘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출퇴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장도 요새는 뭐 바로 앞에 갔다 올 건데, 뭐 제가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정도 살려고 했어요. 그냥 차값 자체를 그냥 아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 했는데, 고민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 캐스퍼 같은 거는 샀다가 결국 차가 한 대 더 필요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건 사면. 그러면 이제 5년, 10년 있으면은 차를 또 해야 된다. 그쵸? 뭐 아무리 그 차를 물려준다 해도 그래도 이게 이중돈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소렌토 이런 건 저에게 봤을 때 너무 큰 겁니다. 차가. 다음에 이제 아무튼 저는 뭐 근데 이제 그런 차가 이제 주어진다. 그러면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탈 거는 같아요. 탈 거는 같은데 그냥 이제 제 돈으로 주고 사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분들의 차를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를 본 거죠, 처음으로. 저는 막 맨날 일에 있으니까 차 전시장도 안 가보고 막 아반떼 이런 거도 있으면은 탈 거는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미래에 가정을 꾸린다 생각하면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아무 차 잘 타고 다녔을 겁니다. 그쵸? 옛날 사람들은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 어릴 때 프라이드 차 타고 저런데 막 통도사까지 안에 막 그 작은 차에 막 한 6명 타고 갔던 것 같아요. 6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물론 애기였지만 그 좁은 차도 그렇게, 그건 너무 옛날이다, 그쵸? 그건 90년대입니다, 90년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다 참아가면서 했잖아요. 차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세상인데, 이제 이런 걸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려고 하면 참아지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 그러면 아무튼 그냥 이제 보험료는 어차피 내야 되니까, 60만 원 내야 되잖아요, 1년에. 세금도 뭐, 그 정도는 내야 된다 치면, 뭐, 세금도 최저 뭐, 내야 될 건 내야 되잖아요. 그쵸? 뭐, 좀 경차를 사든가, 뭐, 전기차를 사든가, 한 10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고정 비용으로 치고, 그러면 이제 뭐, 토레스 이런 거를 사야 되나, 뭐, 이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엔 하이브리드 뭐 다 좋다 하니까 이제 저도 뭐 당연히 이제 관심은 가죠. 근데 기본 비싸죠. 뭐 2천만 원 이래 보니까 중고를 사도 뭐 싼 거 사면 쌉니다만 이게 솔직히 좀 보면 또 안 예뻐요. 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니로 옛날 거 있잖아요, 17년식 이런 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좋은 차가 나오겠죠. 계속 중고로 더 좋은 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안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집에도 이제 뭐 누나 차랑 아버지 차 빌려가지고 이제 차 필요할 때는 다니고 있거든요. 타려고 하면은
모든 차든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사는 순간 재산을 까먹겠죠, 그게. 물론 그걸로 뭐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뭐 집에 일단 차가 제가 이제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취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차를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차를 빌려서 나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자취였으면 아예 확률이 0%인데 확률이 1%라도 생겼다. 그렇죠? 뭐 부가적으로 당연히 이제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차를 허락 먹고 쓸 수 있도록 제가 평소에 행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모으려면은 그게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적당한 이제 가성비 좋은 차 나오면 이제 가성비도 있는데 이쁜 차. 근데 이제 너무 세단 이런 거는 세단은 보통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SUV 좋아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꾸리면은 같이 이제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세단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경차는 작죠. 그래가지고 경차는 작으니까 이제 유모차 같은 거 못 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애 낳는다 치면 또 아무튼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막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 그러니까 XM3를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나면은 금액도 계속 떨어질 거고 그렇죠. 삼성 그 뭐지 르노차니까 아무튼 당장 사봤자 세금만 많이 나가고 당장 또 차를 쓸 수 있는 입장이라 가지고 제가 한두 번 탈 거면 그냥 쏙가 타는 게 낫죠. 저거 진짜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헬스장 가고 딱 그 정도라 가지고 동네까지 왕복 한 40분 정도면 되는데 그 5일에 한 번 가는 것 때문에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차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났습니다. 차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을 시기라서 그래요. 아무튼 뭐 캐스퍼 전기차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사면은 결국 나중에 바꿀 것 같아서 뭐 좋죠. 차도 뭐 통풍 시트도 있고 다 좋죠. 다 좋은데 돈이 2억으로 들 것 같아서 캐스퍼 물려준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훨씬 좋은 차도 많겠죠. 그 차를 타려면 최소 20년은 지나야 될 텐데 그 아직도 오지 않은 거를 그렇게 이유를 들여서 사는 거는 합리하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저도 차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나서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유지비를 유지하면서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그 한 개만 있어도 그 작은 차 한 개만 있어도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됐죠. 이 겉모습은 이렇고요.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달아줄 건데요. 달아주기 전에 핸들을 좀 만들고 할까요? 핸들은 따로 심지 안 붙일게요. 그냥 이제 몰랑몰랑한 채로 이제 들고 다니실 수 있게. 너무 각져버리면 또 들기 성가로울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갖고 반에 반접이 정도 할게요. 이건 뭐 이미 접어놨기 때문에 단떡이 노루발 없이도 뭐 쉽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작업하는 게 보이나요?
조금 보이긴 하네요. 예. 아무튼 이제 반에 반 접었고요. 이 센치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제가 손잡이 보통 2.5cm로 하거든요. 예, 큰 가방은. 그러면 이제 원단 10cm씩 해가지고 35cm 정도 길이로 해줍니다. 그냥 해보니까 이 사이즈가 제일 무난하고 그냥 어디든지 어울려가지고 저는 이제 요거를 합니다. 양접이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심지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원단으로라도 두께감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요. 방금 그거 일자로 박는데 어떻게 그래 3단으로 박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그 뭐지 그러니까 제가 뭐 접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고 한쪽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자 받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살짝 요 정도만 손만 움직이면은 3단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어째 보면 제일 쉬운 난이도입니다. 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제가 이제 접어가면서 이제 박아야 되니까 당연히 3단을 하면 이제 정밀도가 떨어질 것이고 공정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방향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방 2개를 하고 내일은 그 주문받았던 라탄 파우치를 완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핸들이 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9cm 정도 되는 위치에 부착을 하겠습니다. 조금 넓은 느낌으로 갈 겁니다. 고모가 예전에 봐줬어요. 9cm 정도 하면 되겠다. 아 그래? 알겠어 해갖고 이제 저도 뭐 이거 모르는 거는 이렇게 즉석으로 도와줄 분들이 저는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좋아요. 혼자 일했으면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이 꽤 길었을 건데 이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옆에. 가족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센스가 있는 편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제가 센스가 없는데 가족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갖고 진원아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 그래 뭐 이상한데 그게 좀 막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한번 해볼게. 뭐 그렇게 하거든요. 뭐 괜찮죠 지금 보시듯이 맞죠 손잡이
이렇게 작업할 거고요. 이제는 요거 빼고 작업하겠습니다. 빼고 이게 굉장히 이게 에어컨에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좀 작업이 좀 불편해요. 한 6.0으로 임시 고정을 좀 하고요. 하고 뭐 줄 끊을 필요 없겠죠. 쭉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줄 안 꼬였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주고, 부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착. 그리고 내일 드디어 제가 주문한 원단 정리 그 서랍장이 옵니다. 그냥 캐비넷 같은 데다가 이제 여닫이로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냥 사물함입니다. 사물함인데 그냥 거기다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쓰는 거 있죠. 얘랑 같은 브랜드 거고 M하우스라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거기서 제가 예전에 막 의자 같은 것도 사고 그랬습니다. 한 번씩 리퍼로 나오고 그러면은 저렴한 게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쪽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금액도 괜찮았고, 어떤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두꺼운 느낌이 나니까 미싱 바늘 소리가 벌써 틀리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압을 2단으로 바꿔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미싱 한번 빻은 뒤로는 이제 굉장히 더더욱 조심하는 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히 작업하겠습니다. 소리가 아까보다 좀 덜한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 노루발 압력만 바꿔줘도 굉장히 미싱이 부담이 준다. 이렇게 저는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박아준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박아주고 이제 하고요. 근데 계속 지금 요 에어컨에 대여가지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여기 이제 큰 테이블에 내려놓고 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근데 작업 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촬영한 지가 지금 40분인데 배터리 바꾸냐 45%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방 2개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한 개만 하고 들어가서 저도 좀 쉬겠습니다. 들어간다고 바로 막 수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피곤하고 막 노가다 하고 왔다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잠들기는 저도 어려워서 일단 들어가서 좀 씻고, 씻으면은 또 이제 물을 묻혔기 때문에 잠이 또 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1시간은 자야겠죠. 천천히 일단 박아주고 하겠습니다. 이제 또 두꺼워지니까 또
또 이제 두꺼운 소리가 나네요. 이 원단 두꺼운 소리가.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가게도 드디어 또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정말로요. 그러니까 5주년일 때 첫 회식을 한번 하고, 그 이전에는 회식이 없었습니다. 회식비를 제가 따로 항상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그냥 뭐 회식 대신에 그냥 돈 드렸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서울 가자는 의견이 서울에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박을게요.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서울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전공이 이제 일본어라 가지고, 일본은 제법 갔습니다. 일본은 뭐 많이 간 것도 아니고, 후쿠오카도 한 5번 이내고, 오사카는 한 3번, 도쿄는 딱 1번, 딱 그 정도 갔거든요. 근데 여행으로 간 게 아니고, 다들 좀 보면 뭐 통역하러 가고, 아니면 뭐 보따리 같은 거 이제 물건 사러 가고, 일단 여행으로 간 거는 딱 2번밖에 없었거든요. 2번인가 3번인가. 그 다음에 대학생 때는 이제 워킹에 대한 좀 로망이 있으니까 워킹에 대한 꿈을 좀 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일단 살아보자 했거든요. 거기 음식 같은 게 저랑 맞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생활 환경이랑.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외진데 같은데 살 수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외진데가 이제 집값이 싸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보다 이제 외로움을 탄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그거 뭐 하겠어요. 그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뭐 역시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막 술 먹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또 클럽 가고 그런 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학교만 다니고 그 말고 더 하겠어요. 그렇죠? 돈을 버는 이유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2주 정도 도쿄 음식만 먹으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비싼 거 먹으면 당연히 또 맛있겠죠. 근데 이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이 너무 극과 극입니다. 짠 거는 겁나 짜고, 그 다음에 담백한 거는 또 너무 담백하고. 좀 예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은 얼큰하고 맵고 막 단짠 이런 게 막 겁나 인기도 많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일본은 그렇게 처음 먹으면 맛있죠. 근데 계속 먹어보세요. 나는 이제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구나. 그거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음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규동, 뭐 우동, 라멘 처음 먹어보면 다 맛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동을 먹었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뭐 키츠네 우동 그런 거 먹었는데, 유명한 집이라서 갔는데 뭐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 있는데 달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그다음에 라멘집 가가지고 이제 제일 매운 거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은 저희 한국인 그 대학교에서요. 저는 동서대 나왔거든요. 동서대에서 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학부생이어도 회화가 되고요. 성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뭐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완전 막 노는 애들을 그런데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 값은 학교에서 대줍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그렇게 장학생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냥 장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생 기준이 조금 낮은 장학생. 그러니까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일본어 학부생이니까 뭐 다들 자격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화는 다 될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 꾸려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 리츠메이커한 거기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리츠메이커 학생들이랑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대신에 이제 조건이 그 논문을 써야 됩니다. 이게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 70명이 모여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뭐 한국인들도 한 20명 있겠죠. 다들 20명씩 있는데 그 뭐 한 번 한국어, 한 번 중국어 이런 식입니다. 그래갖고 뭐 학교에서도 그래가지고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라멘집을 갔는데 한국 사람 하나같이 전부 다 최고 매운맛을 다 시켰습니다. 그때 20명 빠짐없이. 근데 매운 거 1도 못 먹는 한국인조차 너무 안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매운 거 요새는 잘 드시는 일본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 번씩 유학생들 오시면은 학교에서 보면 도대체 한국에는 안 매운 라면이 뭐냐 이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거 1도 못 드시는 분들은 엄청 드시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스낵면 이런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진라면 순한 맛도 맵다 하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반대로 이제 갔을 때는 모든 라면을 최고의 맛으로 먹어도 하나같이 맵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매워야 되는데 진라면 순한 맛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간이 안 맞아, 한 개도 안 맞아요. 이런 게. 그러면 제가 다 해 먹어야 되죠. 아이고, 뭐 아무튼 이제 음식 이야기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해버렸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안 맞았고, 그렇게 있다가 제가 와서 먹은 음식이 뭔지 압니까? 돼지국밥입니다. 이 돼지국밥이 완벽한 한국 음식이죠. 그러니까 얼큰하고 안에 뭐 이제 다대기 매운 거 확 넣고 국물도 고기 확 씹히고 맛있죠. 뭐 된장 이런 것도 한국이 월등히 맛있습니다. 한국이 요리를 잘합니다. 그쵸? 발효되고 숙성시키고 이런 거를 모든 나라 다 있겠지만 이제 한국이 원래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좀 장인정신 그런 느낌이고, 한국은 전통적으로는, 중국은 어때요? 좀 웍질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대량 생산에 좀 특화돼 있고 큰 주방에서 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한국은 다 손맛이잖아요. 좀 보면.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또 혼자 살면서 해봤자 2주 정도 있으면서. 아무튼 그런 경험이 저를 이제 한국에 있게 했고, 음식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좀 일본 가니까 답답했던 거는 인터넷입니다. 와, 뭐 그래 느린지. 컴퓨터를 안 하면 되는데 컴퓨터를 또 안 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뭐 민원 같은 거 보는 것도 한세월이고, 일본에 대한 환상은 그때 딱 끝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20대 한 중후반 때. 물론 뭐 깨끗하고 그런 건 또 좋은데, 그거는 이제 그거고요. 생활 전반적으로 한국이 좋은 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cm로 한 바퀴 돌려줄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미싱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시점 1.1로 두고 그냥 겹쳐서 안 박을게요. 그러니까 옆으로 지금 살짝 지나가고 있거든요. 엄청 두꺼운 부분. 아, 맞죠? 지금 소리부터 지금 아찔합니다. 네, 저도 이제 미싱 거기 기사님한테도 물어봤지만, 이제 요런 미싱은 방금처럼 그냥 두꺼운 걸 작업하는 미싱이 아닙니다. 이게 금방 고장이 나고 부품도 비싸니까
권장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완전 짝 좋아서 박으면 그것도 이제 이쁘긴 한데요. 근데 미싱에 무리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돈 수리를 계속 무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제 너무 두꺼운 부분은 아예 안 박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집중을 했는데요. 노루발 앞을 2에서 1로 해서요. 지금 좀 두꺼운데 갈 것 같거든요. 아까 뚜둑 소리가 났기 때문에 풀리로 이제 한 땀씩 박을 거고요. 이렇게 반응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또 뚜둑 하면서 들어갔죠. 소리가 났죠. 이러면 이제 손으로 살짝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바늘이 이걸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살짝 바늘을 삐져준다는 게 이제 찔러서 조금 홈을 낸 다음에 그렇게 박는 겁니다. 요렇게 했으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정도 되도록 박게 하고 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 두꺼운 부분은 방금처럼 엄청 꿀팁입니다. 이거 아마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망치로 두들겨라 막 그러는데 근데 하다가 또 두들기면은 원단 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돼. 그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청바지 같은 것도 아니고 이런 고급 소재를 망치로 두들기 갖고 뭐 하기 싫어요. 아무튼 제 마음대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끈구멍은 요렇게 이게요, 제가 막 보면 원래 끈 통로를 처음부터 한 2cm 띄우고 박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안 하죠,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처음에 이제 겉감에 결합시킬 때요. 그러니까 앞뒤를 안 봐도 됩니다. 제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실수를 해가지고 이 구멍이 여기에 제가 나와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가방 다 뜯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백방편합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면 좋겠죠. 다 겪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끈은 뭐 70cm 정도 잘라주면 될 것 같은데요. 뭐 70cm 재기가 귀찮다 그러면 뭐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대충 뭐 요렇게 하시면 되죠. 요렇게 해갖고 탁 잘라주시고 똑같이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 거는 고급 소재여야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자주 보는 거는 자주 쓰는 거에 싼마이 소재를 쓰면 바로 좀 그런 싼티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인테리어나 가구 하시는 분이 했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자주 오는 공간, 그런데 시선이 잘 가는 데는 고급 소재로
편안한 느낌을 주고, 뭐 유동 인구가 많고, 뭐 그렇게 막 보강이 안 되는 곳은 저렴한 소재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공식을 제가 봤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는 좀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같은 거 하실 때 저는 그렇게 한번 참고합니다. 그래서 진열장 저런 것도 너무 막 싼 거 뭐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뭐 다이소에도 팔지도 않겠지만 뭐 너무 싼 거 해놓으면 또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싼 거 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싼 거만 안 하면 됩니다. 음식도 너무 싼 거 하면은 뭔 제대로 된 게 나오겠어요. 음식 아닌 걸로 음식을 만들겠죠, 그러면. 좀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아무튼 계란지단만 해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란지단 보통 사서 쓰시면은 계란 함유량이 75%밖에 안 됩니다. 25%는 뭘까요? 기름으로 해도 기름 제가 한 거 보셨겠지만 한 2바퀴 정도밖에 안 도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소가 들어가겠죠, 색소.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 값을 주고 이제 산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야 좀 싸게 팔아가지고 안 남을 수 있는데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500원씩은 올릴 겁니다. 마진 남는 구간까지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를 찾는 사람만 딱 찾아도 유지가 되는 순간까지 오면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가격 안 내리겠죠. 그런 게 대부분일 겁니다, 또.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끼우고 있고요. 딱 제가 들어가지고 착샷까지 딱 멋지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진 심지 붙이는 시간까지 하면은 1시간 좀 걸렸을 거는 같네요. 금액은 38,0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타산이 안 나올 것 같고, 이거는 4만 한 2, 3,000원 정도로 가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저도 너무 싸게는 못 할 것 같고, 지칩니다. 이게 일이 많죠,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김밥 한 개 추가돼가지고, 이제, 거진 하루 업무량 거진 2시간 추가거든요. 2시간 추가가 쉽지가 않죠. 갑자기 업무 시간 5시 퇴근인데, 6시 퇴근인데, 2시간 더 하라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 기절하겠죠. 저는 제 일이니까 기절까지는 안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연장 근무인데 추가 수당을 안 주신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퇴사 욕구가 올라오시겠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도 선택을 할 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끈은 조금 이제 처진 느낌인데, 근데 세우려면 세우는 지는 이렇게 해서 가방 한 개 만들었고요. 앞에 구슬 정도 좀 달아줘가지고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면 이렇게 열리고 주머니 안에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간단한 거 이 정도 수납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 주둥이가 입술 같아가지고 꽃봉오리 같아서 이쁘죠. 완전 오늘도 꿀팁 개방했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나면 또 뵙겠습니다. 아마 내일 또 뵙겠죠. 그러면 이제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도 자러 가겠습니다.